자, 지난 시간 꼭 복습하고 갑시다.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벡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없던 사람들이 더 많아서 있던 사람들이 안 와서 복습하고 가죠. 자, 벡터는 뭐라고요? 자, 크기와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랑 정반대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크기만 있는 거. 스칼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뭐? 속도와 속력. 속도는 벡터, 속력은 크기만 있는 스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하냐면 벡터라는 걸 평면에서 이렇게 A, B 벡터로 나타냅니다. 여기를 시점, 여기를 중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A, B로 나타내겠죠. 이 정도는 다 배우겠죠. 학교에서도 배울 테고.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B, A 벡터. 무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B랑 같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A. 이런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산을 하게 되면 AB에다가 BC라는 걸 더한다고 했죠. 그럼 시종이라서 A에서 C로 가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자, 요게 A, B 벡터. 근데 여기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다고 하면 요게 두 벡터를 더한 벡터다. 이걸 우리가 A 벡터라 하고 이걸 B 벡터라고 하면 요게 A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빨리빨리 안 다녀? 근데 덧셈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더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A 벡터라고 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B 벡터라고 하면 이렇게 평행삼변형을 만들어서 이게 A 벡터, 이게 B 벡터면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거꾸로 하는 뺄셈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요런 벡터가 하나 있을 거야. 이게 A 벡터야. 요런 벡터가 하나 있어, B 벡터야. 여기서 요렇게. 자, 내가 여기를 A에서 B로 갔다 하고 A에서 C로 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벡터를 X라고 잠깐 줄게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A하고 B에다가 이거 나중에 쓸까? A라는 벡터에다가 X라는 벡터를 더했어. 이렇게 더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됐냐면 B 벡터가 됐어. 얘를 넘기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X 벡터는 B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 무슨 얘기냐면 A, C 벡터를 A, B 벡터로 뺐단 말이야. 그러면 B에서 C로 가기 때문에 얘가 BC 벡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BC 벡터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꾸로 BC로 중점으로 나타내는 걸로 나타냅니다. 이거 나중에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게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A 벡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길이를 그대로 늘리는 데가 있어요. K. 그래서 K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크기는 K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K가 음수야. 그럼 반대 방향으로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 K가 음수야.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K의 절대값.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K가 0이야. 즉 우리가 0 곱하기 A 벡터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0이 아니라 0 벡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K 곱하기 0 벡터를 해도 그건 0 벡터가 나온다. 이런 얘기. 이런 연산들을 다 하실 수만 있으면 벡터 연산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그래서 앞에 저번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 앞에 것도 한번 더 풀어오세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영상에서 몇 문제씩 풀어오시니까 그거 보시고 풀어오세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어떤 A 벡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평행한 B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즉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해. 그럼 이게 필충으로 뭐라고요? B 벡터는 A 벡터의 스칼라 벡터입니다. 까먹지 마. 대신에 둘 다 0벡터가 아니어야 됩니다.
부자 0벡터가 아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 있음? 없어? 풀었어? 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자, 같은 직선상에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이랑 C라는 점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 O라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 같은 직선상에 있으면요 A, B 벡터랑 A, C 벡터가 평행하죠. 자, 같은 직선상에 있더라도 여기 벡터가 있으면 끄집어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평행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A, C 벡터를 K배의 A, B 벡터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OA 벡터라는 게 있을 거고 OB라는 게 있을 거고 OC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OC 벡터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T배의 OA 벡터 더하기, 오늘도 이 얘기를 또 할 건데 1 빼기 T의 OB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더하면 1이 되겠고, 그러면 A, B, C는 일직선상에 있다고 얘기해요. 보세요. 자, 여기를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어? 이게 A시면 여기 쓴다 그랬어. OC 빼기 OA라고 쓴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도 K배하고 요거를 OB 빼기 OA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 OC만 남겨놓고 다 넘기는 거야. OC 벡터는 얘가 넘어가. 근데 여기 마이너스 K겠죠. 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1 마이너스 K의 OA 벡터가 되고 거기에 K배의 OB 벡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더하면 1이죠. 이렇게 나타내지면 이게 일직선상에 있다 라는 게 드라마 벡터의 연산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거를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저기 저 문제가 47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316번을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여기 316번 봐봐.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B에 대해서 등식 OC가 3-T의 OA 플러스 2T의 OB가 성립할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T를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돼? 3-T 3-T랑 2T를 더해서 뭐가 나오면 돼? 1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방금 배웠잖아. 얘랑 더해서 1이 나온 거지. 그 앞에 있는 상수를 더해서 1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T 플러스 3이 1이 나와서 T가 마이너스 1.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간단하죠, 생각보다.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형태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요,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몇 개 풀고 갈게요. 나중에 또 풀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거 봅시다. 317번. 요거 이해 됐어요? 316번? 괜찮아요? 네. 여기다가 접목시킨 거야.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1이 된다라는 걸로. 그래서 얘랑 더해서 1 되는 T를 찾은 겁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모형체. 자, 317번. 이게 어렵거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OAB에서 O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C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OB의 중점을 D라고 할 겁니다. 선분 AD와 선분 BC가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OP라는 애를 OA와 OB의 스칼라배의 합으로 나타낼 때 M과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내분해서 이걸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기가 OA, 여기가 B예요. 여기를 3등분해, 이렇게. 여기가 C래. 그 다음에 여기는 반띵.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D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이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가 P예요. 근데 이 OP를 이 벡터와 이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해볼까? 어떻게 해, 이거? 나중에 내분해분으로도 많이 이걸 풀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뭐 길이는 상관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벡터를 잠깐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5A를 간단하게 A 벡터라고 하고 5B를 B 벡터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나 여기 가면 되거든요. 여기 가면 돼. 그러면 생각해봐. 자,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도 되고, 여기서 여기 가서 여기 가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와 얘의 비율을 몰라요. 다시. 얘와 얘의 비율을 몰라요. 근데 이건 알 수 있죠. 여기가 일직선상에 있죠. 이거. A하고 P하고 D가 일직선상에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분의 1의 B 벡터가 되죠. 여기까지. OD는 2분의 1의 B 벡터가 됩니다.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거기 질문을 뭘 했는지 봐봐. 아, OP라는 애를 n배의 그냥 A로 쓸게요. n배의 B 벡터 이렇게 나타냈어요.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쓸까요? 잘 봐. 요게 A고 요게 D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야 돼. M의 A 벡터에다가 더하기 이게 2분의 만나서 2n의 2분의 B 벡터로 쓸게요. 이렇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카메라 안 들어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쓸 수 있죠? 되셨나요?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한다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1이어야 돼요. 다시. P가 여기 있다고요. 이해했어요? 집중해. 원래는 이거 나중에 내분으로 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푸니까. 진짜 이런 형태문제 나와요. 다시. 자, A랑 P랑 D가 일직선상에 있죠.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요거의 몇 배와 요거의 몇 배를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숫자. 내가 방금 한 거.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게 더하면 M 더하기 2N이 뭐여야 되냐면 1이 나와요. 요거 C 하나 완성.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렵다고 했다.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랑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네가 또 일직선상에 있다고 푸는 거죠. 돼요? 자, 그럼 요건 얼마냐면 요게 3분의 2의 A예요. C를 나타내는 게. 여기는 그냥 B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럼 여기 똑같이 5P를 가져왔어. Mben N이야.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써.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여기를 2분의 3의 M 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2의 A 벡터라고 쓰죠. 더하기 N배의 B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얘랑 더하면 1이어야죠.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가지고서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분의 3m 더하기 n이 1이에요.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거야. 근데 되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자, 우린 기본 베이스로 이것만 가져가서 지금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일직선상에 있으면 그 벡터 앞에, 끝 벡터 앞에 얘랑 더하면 1이 된다. 그러니까 노란색은 여긴 A, 여긴 2분의 A. A, 2분의 A, 2분의 B를 했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1이 돼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하면 요게 3분의 2A, 여긴 B. 3분의 2A, B. 이 식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더했을 때 1이 돼요. 이걸 연립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심지어. 근데 여기는 M 플러스 2N이 1. 여기는 2배 하면 3N 플러스 2N이 2가 되죠. 이렇게 빼버려. 빼면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2. 따라서 M이 2분의 1이고 N이 그럼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317번. 네. 뭐 글쎄요. 저 정도로 어려운 거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성분이랑 내적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요걸 어느 정도 해놔야 돼서. 자,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인데,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 처음 들어도 설명해 줄게. 저기 여기 A 벡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해요. 방향 안 바꾸고, 크기 안 바꾸고, 똑같이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얘랑 같죠? 벡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는 건 다 똑같아요. 방향성이랑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벡터랑 같은 벡터가 무수히 많죠. 너무 많잖아. 여기 지나갈 때만 해도 여기도 얘도 있어. 되게 많다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평행 이동을 해도 다 같은 벡터니까. 그런데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미리 선수 쳐서 좀 나갑시다. 좌표 평면에다가 쟤를 갖다 박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점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버리고 이렇게 딱 갖고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시점이 원점으로 시작하는 이 벡터는 하나밖에 없죠. 어떤 되게 많은 똑같은 벡터가 있는데 시점을 다 원점에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 위치를 나타내는 얘 벡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벡터라고 해서 얘를 위치 벡터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평면 벡터 한 점을 5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 O는 점 O에 대한 A의 위치 벡터. 여기 원점에 대한 이 A에 대한 위치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되셨나요? 그래서 O에 대한 두 점 A, B의 위치 벡터 각각 A, B라고 하면 다 이제 대놓고 자 여기에 이렇게 A 벡터가 있어요. 여기에 OB 벡터가 있어요. 여기 A 벡터야, 여기 B 벡터야, 여기 원점이야. 그럼 하나밖에 없다고. 위치 벡터는 하나야. 그럼 이런 벡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AB나 AB로 갔고 여기 AB로 갔냐? AB로 갔어요. AB. A, B 벡터가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를 뭐라고 쓸 거라고? OB 벡터 빼기 OA로 쓸 거야. 그럼 얘가 뭐야? B 벡터 빼기 A 벡터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가서 여기 갖다 붙이면 돼. 같은 놈. 그럼 얘는 또 새로운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실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점 A와 B를 위치 벡터 각각 A, B라고 하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나옵니다.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진짜로 어려워져요. 그래도 그 앞에까지 연산은 조금 할만했다고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는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워집니다. 잘 들어봐. 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 얘처럼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어서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서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 선분 AB가 있죠. 맞아요? 이건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근데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이 있는데 요게 M 대 N으로 내분을 하는 즉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 P에 대해서 이 P의 위치 벡터는 뭐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요거 똑같습니다. 내분의 분이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씁니다. OP는 즉 P 벡터는 M 더하기 N을 하세요. 그 다음에 M의 뭐? 자, 여기가 M이면 반대로 곱하는 거잖아. 여기가 P 벡터 더하기 N의 A 벡터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거는 벡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M 플러스 N분의 N의 A 벡터. 반대야. M 플러스 N분의 M의 A 벡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내분 점에 대한 벡터예요. 위치 벡터. 오케이? 되셨나요? 여기 써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분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가서 여기 PQ가 있다고 해. 이게 뭐냐면 이거야. 이렇게 외분은 뭐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M 대 N이죠. 나갔다가 들어오는 외분점. 그래서 여기 OQ 벡터. 요거를 Q 벡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타내는 벡터.
그럼 얘는, 자, 내분이 뭐였지? 이게 m이 더 커.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랑 상관없어. 어차피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m-n분의, 자, m이랑 요거 반대로 이렇게. 여기도 b벡터. 빼기 n의 a.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m-n분의 -n의 a 벡터 더하기 m-n분의 m의 벡터. 이렇게 쓰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약간 벡터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숫자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내분점과 외분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괜찮을까요? 이해가. 그래서 이게 뭐다?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벡터를 집어넣어서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뭐 물리를 배우든 화학을 배우든 수학과 관련된 공대 계열에서 벡터를 쓸 때 많이 쓰는 건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어떤 벡터 하나 있는데 벡터가 이렇게 해서 여기 A라는 점을 나타내요. 이 A 벡터를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단위 벡터 두 개를 배워요. 아주 간단하게. 뭘 배우냐면 여기에 좌표를 하나 잡아서 여기 1,0이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이 벡터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2원 벡터라고 얘기해요. 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단위 벡터가 뭐냐면 길이가 1이네. 그래서 여기 1,0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0,1을 나타내는 벡터가 하나 더 있어요. 2,2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애가 있다고 치죠. 그럼 만약에 잘 생각해봐. 잘 봐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좌표를 여기를 A1, A2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좌표가 A1, 0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데가 여기가 0,A2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 벡터가 뭐가 돼? 이 벡터는 자, 잘 보세요. 길이가 A1이죠. 맞아요? 근데 요게 단위 벡터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 A1배를 하면 얘가 되죠. 이해하셨나요? 여기도 이게 길이가 얼마냐면 A2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이 빨간 거랑 이 빨간 거 더하면 얘가 되잖아요. 아까 벡터의 덧셈상. 맞나요? 그래서 이 5A 벡터라고 하는 A 벡터를 구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A1배의 2원 벡터에다가 A2배의 2축 벡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방향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음수면 반대로 가는 거죠. K배의 스카라면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분이라고 나타내고 이제부터 이걸 이렇게 좌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OA 벡터는 이제 좌표로 나타냅니다. 대신 벡터로 사용했으니까 이걸 벡터 성분이라고 얘기하고 벡터 자체를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뭐랑? 좌표 평면에 좌표랑 벡터랑 섞어버린 거야. 1대1 대응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 그게 나와 있습니다. 두 점 2원, 2투에 대해서 거기 벡터, 위치 벡터를 각각 2원, 2투 벡터라고 했을 때 거기 A에 대한 위치 벡터를 A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고 그다음에 성분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벡터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얘기가 뭐지? 분명히 선생님이랑 같이 기하특강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들립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무 옛날이야? 반년도 안 지났는데? 이제 12월? 1월? 이때 하지 않았니 우리 이거? 반년 정도 돼가는구나. 6월이 오늘 6월 1일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까먹나? 이걸? 좀 잊었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둘의 크기가 서로 같을 조건이면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A 벡터의 크기다라고 하면 뭐였죠? 5A의 길이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게 크기예요. 요 길이가 요거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5A의 길이죠. 얘가 뭐냐면 좌표가 이거니까 얘가 A1의 제곱 A2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크기. 야, 속도와 속력으로 따지면 저게 속력. 이게 되는 거죠. 길이만 구하시면 돼요. 길이만. 그럼 잘 봐, 얘들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좌표 평면에서의 성질을 전부 다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봐요. 여기에
A라는 벡터가 있어서 여기가 A1, A2라고 잡을게요. 성분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라는 점을 잡아서 여기가 B1, B2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5예요. 그럼 여기서 A, B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기로 했냐면 좀 전에 5B 벡터 빼기 5A 벡터라고 나타내기로 했어요. 맞나요? 여기가 A 벡터고 이게 B 벡터니까요. 그럼 이걸 성분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근데 좀 전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기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앞에 요 녀석은 이렇게 되죠. 아, 여기가 B1의 E1 벡터 더하기 B2의 E2 벡터로 나타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뺄 거예요. 그죠? 여기 A1의 E1 벡터 A2의 E2 벡터를 빼기로 했단 말이에요. 벡터로 빼기. 여기다 그냥 쓴 거예요. 이 상태. 그럼 같은 벡터끼리 묶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 B1 빼기 A1의 E1 벡터 더하기 B2 빼기 A2의 E2 벡터를 쓸 수 있죠. 자, 이거 성분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멍때리지 말고 B1 빼기 A1, B2 빼기 A2라고 쓰기로 했죠. 그럼 그냥 성분끼리 빼도 되네요. 이런 얘기예요. 빼면 그냥 성분끼리 빼도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물어볼게요. 야, 그럼 A, B의 크기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 벡터의 크기. 그럼 뭐라 그랬어? 방금? A, B의 길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길이? 그럼 뭐라고요? 요게, 길이일 때 어떻게 푼다고? 좌표제곱, 좌표제곱이었어요. 맞나요? 여기 좌표가 이거니까, 루트 B1 빼기 A1의 제곱에다가 B2 빼기 A2의 제곱이죠. 기억나잖아. 좌표가 이거야.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뭐야? 이거잖아. 그러니까 벡터랑 같은 얘기예요. 좌표제곱이요. 성분만 벡터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뭐 이해가 많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벡터 성분에 대한 연산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 A 벡터, B 벡터를 더하면 각각의 성분을 더하고, 방금 내가 빼면 각각의 성분을 뺐죠. 이렇게. 좌표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다 똑같습니다. 그럼 K배도 마찬가지. 만약에 여기가 A 벡터가 이거면 A 벡터가 이거면 K배의 A 벡터는 그쵸? 각각의 성분에다가 K배. 그대로 길이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에다가 K배를 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B의 벡터는 요거.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요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되실까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어려워? 많이 어려워? 헷갈려? 좀, 뭐, 오랜만에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혹시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간다거나, 공대 중에서도 뭐, 물리 쪽 라인 있잖아요. 뭐, 건축을 간다거나, 기계, 이런 쪽으로 가면 무조건 해야 돼요. 심지어 화학도 해야 돼요. 화학에서도 분자운동에 벡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요까지 하고 문제를 좀 풀게요. 뭐가 있냐면, 내적이 있어요. 벡터 내적. 시계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자, 벡터 내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니다. 일단 뒤에 가서 좀 풀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조금 풀고 오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서요. 유형 익히기로 가겠습니다. 56페이지. 자, 382번 볼까요? 이거를 하기 전에 382번.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점 ABC의 위치 벡터가 각각 A 벡터, B 벡터, C 벡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의 A, B 벡터 빼기 B, C 벡터를 A, B, C로 나타내면 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방금 배웠어요. 2배의 5B 벡터 빼기 5A 벡터 쓰시고 빼기 묶으세요. 50 벡터 빼기 5B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배에 그냥 각각 문자과식처럼 계산하면 돼. 5A 벡터 빼기 50 벡터 더하기 5. 거기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이게 A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A 벡터. 그 다음에 얘네 둘이 하면 3의 B 벡터 빼기 10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유형 2번으로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내분이에요. 자, 이거 봐봐. 384.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내분에서 그 벡터를 나타내는 게 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려워요. 보세요. 얘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야. 여기 됐어. 자, 근데 자, 여기 P라는 애가 있어요. P.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 P.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CP를 1대 2로 내분한 점. 여기 3등분 했을 때 여기가 Q.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AQ예요. 이건 뭐야? 자, 요 벡터랑 요 벡터가 결정돼 있어요. 요 벡터가 A 벡터. 요 벡터가 B 벡터입니다. 그럴 때 AQ를 이 A, B의 스칼랍의 형식으로 나타내 달라. 이런 게 기본 문제예요.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천천히. 자, 보세요. 일단 P 벡터를 CP 벡터를 A랑 B에 대해서 나타내보죠. 자, CP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2대 3이잖아. 그럼 더해. 2 더하기 3 써. 자, 2가 바라보는 게 뭐야? 2가 바라보는 게 B. 이렇게. 3이 바라보는 게 A. 이거는 우리가 원래 내분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5분의 3의 A에다가 5분의 2의 B 벡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나중에 풀고 어려우면 얘기해. 다시 설명해 줄게. 뭐 갑자기 저번 시간 안 듣고 와서 하는 게 쉽지는 않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잘 봐, 얘들아.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잖아. AQ를 하고 싶잖아.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여기 왔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가자고. 내가 AQ를 갈 거면 A에서 C를 갔다가 C에서 Q 가도 되죠. 이렇게. 여기 왔다가 여기 가면 결론만 하는 거니까 팩트는 어때?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나요? 자, 봐봐. 그럼 AC는 뭐냐면 얘가 뭐야?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A 벡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어볼게. CQ 벡터는 CP 벡터의 몇 분의 몇이에요? 3칸 중에 한 칸.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이해되세요? 요게 3칸인데 여기가 1대 2로 내분한 거란 말이야. 그럼 3칸 중에 한 칸만. 3분의 1. 줄은 거죠. 3분의 1. 이렇게. 근데 CP를 내가 구해놨잖아. 여기서 미리 계산을 하는 거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15분의 1로 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면 앞에 숫자 됐으니까 여기 3분의 1 하면 여기가 5분의 1의 A 더하기 15분의 2의 B. 여기 얘를 써. CP라고. CQ에다 얘를 써. 여기가 5분의 1의 A 더하기 15분의 2의 B. 이렇게 되겠는 거죠. 이런 상황. 계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5분의 4의 A 벡터 더하기 15분의 2의 B.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생각보다 이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기 옆에 있는 되게 어려운 게 388번 같은 경우인데 이런 거.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건대기하가 아무리 쉽다 해도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 애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건 나중에 선생님이 풀어드리지. 자, 그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그럼 무게중심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무게중심. 자, 설명하고 갈까요? 여기 삼각평면에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서 여기 삼각형이 있어. 근데 여기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고 이 벡터가 있겠죠. 여기 A 벡터, 여기 B 벡터, 여기 C 벡터야. 근데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야. 요 OG를 구하고 예상해봐. 이럴 것 같아. OG 벡터는 이거예요. 3분의 1의 A 벡터
10벡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는 그냥 셋 다 더하고 3등분하면 무게중심으로 간다.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것도 증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 무게중심에서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0벡터 됩니다. 사라져요. 자, 이거 해줄게. GA 벡터 더하기 GB 벡터 G10 벡터를 하면 0벡터가 된다는 걸 한번 해볼게. 얘가만 계산해. 얘가 뭐야? 이렇게 되지. 아까 내가 했잖아. 5A 빼기 5G 5B 빼기 5G 5C 빼기 5G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5A가 A 벡터에다가 B 벡터에다가 C 벡터로 할 건데 3개의 5G를 뺄 거잖아. 봐봐. 5G가 이거니까 빼면 0벡터가 나오죠. 사라져요. 다 같이 같은 힘으로 당기면 이제 그대로 멈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거기 책에도 나와 있네. 이용 한 번에. 써 있죠? 자, 여기서는 유명한 문제 하나 풀까요? 391번 볼까요? 유형 3번 하고 있어요. 390. 자, 뭐라고 돼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형사 5ABC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띵해놨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O고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요 벡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B 벡터. 여기 이렇게 가는 게 A 벡터예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안 봐도 알지 않아? 얘가 이게 더하기겠죠. 요거 더하기 요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쌤이에요. 먹지 마시고. 자, 그런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봐. 중요해. OAB의 무게중심이 G래요. 그 다음에 OBC의 무게중심이 H.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는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봐. 형사를 대각선을 하면 이쪽 삼각형이랑 이쪽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합동이죠. 똑같은 거잖아. 반띵한 거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봐.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거야. 잘 봐. 이 길이가 A, 여기가 만약에 K야. 여기도 K지. 그럼 여기가 2K다. 그렇지? 여기도 왜? 무게중심이라는 건 1대 1대2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대각선을 3등분한 점들이에요. 아시겠죠? 대각선을 3등분한 점이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되게 쉽게 끝나요. 뭐가? 원래는 무게중심의 좌표를 다 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자, AC가 뭐예요? 이거요. 이 AC를 구하자고요. 요 AC. 이거 구하자고요. AC가 뭐예요? AC가 5C 빼기 5A죠. 즉 다시 얘기하면 B 벡터 빼기 A 벡터. 맞나요? 요게 B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걸 뭐 했다고? 3등분 했다고. 제가 물어본 게 뭐냐면 GH 벡터를 물었잖아요. 요거 3등분한 거. 맞잖아. 요거 3등분 하시면 돼요. 3분의 1의 B 벡터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좌표에 대한 성질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벡터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쓸만해요. 자, 내분점의 활용인데 잘 봐요. 요 얘기를 잠깐 하고 갈까요? 그 다음에 그거 나오나? 그 다음에 성분 내적은 아직 안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 쉬는 시간 줄게. 벌써부터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지.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일직선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제 얘기할 건데 원래 뒤에 가면 나오는 건데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 갈게요. 봐봐.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 봐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는 벡터가 하나 있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다 치죠. 이렇게. 자, 요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할 거고 요거를 B 벡터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가 A라는 점이고 여기가 O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여기에 P가 있다고 쳐요. 아니면 여기 써도 돼요. 여기 써도 돼요. 오케이? 그럼 OP 벡터는 잘 봐. 아까 뭐라 그랬죠? 네, T배의 A 벡터에다가 1 빼기 T의 1 벡터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좀 전에 우리가 선생님 아까 복습시켰을 때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거 이거 우리가 어려운 문제 하나 풀었죠. 이건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잘 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내분점을 배웠죠. 만약에 내분점이야. 여기 M 대 N이라고 이렇게 N이야. 그치? 그러면 저 내분점 P를 다시 써볼게요. OP로 내분점을 하면 이게 M 플러스 N분의 N이 A라고 그랬어. N의 A 벡터고 M 플러스 N의 뭐야? M의 B 벡터죠. 잘 봐.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밖에 외분점이 있다고 쳐요. Q. 이게 M 대 N이에요.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면 OQ가 뭐였죠? 있었어. M-N의 마이너스 N의 A 벡터 더하기 M-N의 M의 B 벡터. 잘 봐. 얘는 잘 봐. 원하나요? 같은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계속 써놓을 거예요. 다시 이걸 계속 써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이따가 여기까지 할 건데 뭐 어디까지 할 건지 좀 보겠습니다. 근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자, 선생님 잘 들어봐. 여기에 오고 여기가 A 벡터라서 여기 A 벡터. 여기에 B가 있어요. 여기 성분은 이렇게 그거다 치죠. 성분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어떤 OP라는 점을 리스펙터를 하나 구할 건데 선생님 여기가 N배에다가 A 벡터를 하고 N배에다가 B 벡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N 플러스 N이 1이에요. 좋네. 그쵸? 그럼 이 직선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부가적으로 기억 A 꼭 있자. 조금만 길게 나갈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A, B 성분이 있어요. 양수라. 이게 두 개 중에 하나 문제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조건이 되면요. 요 조건이 되면 P가 어디 나타내냐면 P는 A, B 성분 위에 있어요. 근데 이 조건 말고 그냥 얘만 있으면 직선 A, B 위에 있는 거예요. 얘는 성분이 위에 직선이라고. 이걸 확인하세요.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따로 쓸 필요가 없겠다. 뭐 다시 1 다시 가 1 수가 플러스. 자, 2번으로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M 플러스 N이 1보다 작아. 대신에 조건이 이거야.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인데 1보다 작아. 그럼 이 내부에 있어. P는 삼각형 OAB 내부에 있어. 내부라고 하기는 좀 그럴까? 아니. 성분도 돼요. 두분 들어갔어요. 1이면 6이, 작으면 6 안에 들어가요. 대신 얘가 양수이고. 이해 되실까?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네? 이해가 되셨어요? 어차피 양수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필요하긴 하겠다. ML이 양수해야 돼. 이런 상관. 근데 잘 봐.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내가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여기 1은 아니야. 근데 그냥 MD 0짜리 주고 MD 0짜리 까지. 그럼 이렇게 평사위에 자, 둘 다 1이면 여기로 가요. 맞나요? 둘 다 0이면 여기 있을 거고요. M이 1이고 M이 0이면 여기 있어요.
얘가 1이고 얘가 0이면 여기 양끝이다. 이거 평행. 이런 형태로 발전되는 문제가 이거 내가 그냥 직각대로 해줬어. 이거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어떤 거냐면 거기 유형 4번인데 유형 4번 좀 볼까요? 유형 4번까지 하고 성분에서 하는 쉬운 거니까 성분 문제는 성분이 안 풀고 요거 좀 조금 몇 개만 더 풀고 쓸게요. 1시간 됐으니까 잠깐만 참아. 이건 참고 있잖아요. 시작. 유형 4번에 393번 보여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393. 봐봐,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자, 2의 P의 벡터 더하기 5의 P 벡터 더하기 P 벡터를 했더니 얘가 BC 벡터가 됐어요. 그러면 삼각형 CAP 대 삼각형 CBP의 넓이의 비가 얼마야? 네, 그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뭘 고르면 좋냐면 BC가 있으니까 B로 갈까요? 아니 BP? 뭐 상관없는데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뭘로 갈까? CP로 갈까? CP가 숫자가 큰 거? 아니야. 큰 걸로 계산을 하면 CP 뭘로 해야 편할까? 상관은 없는데 숫자가 크게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BP로 한번 해볼까요? BP로 할게요. 그래? 숫자가 크게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 B로 시작되는 것은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얘를 2배의 BA 빼기 BP 이렇게 됐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 5BP 그 다음에 여기도 BC 빼기 바꿔지고 여기도요. BC 빼기 B 그냥 BC 쓰면 되죠. 되셨나요? 집중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 몰아요. 2배의 BA 빼기 2배의 BP 마이너스 5배의 BP 그 다음에 BC 이거 너무 쉬운 거네. 마이너스 BP 는 BC BC가 죽어주죠. 그 다음에 BP를 모아서 좀 옮길게요. 여기 2의 BA밖에 안 남아 하고 짠 넘어가면 8개의 B가 됩니다. 그러면 BP의 벡터는 4분의 1의 BA 벡터가 됩니다. 그럼 끝났어요. 뭘 하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뭐 했죠? 가장 숫자가 큰 놈에 대해서 B를 시작하는 거가 바꾼 거예요. 삼각형 아무거나 돼요. 아무거나.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됐죠? 자, P가 어디 있어요? A, BA의 벡터를 다듬는 거예요. 여기를 다듬는 거예요. 여기가 P가 BP가 BA를 다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놓고 저기서 물어봐요. CAP 요것도 삼각형. 이쪽에 요삼각형이다. CBP, CB 요 아래쪽에 삼각형이다. 넓이가 몇 대이지? 3대2. 착한 삼각형. 그게 이해되세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나와요. 100% 나옵니다. 자, 유형 5번으로 가면 여기는 안 어려워서 안 풀게. 성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분의 크기도 안 합니다. 자, 성분 벡터가 같은 조건이랑 평행한 조건에서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내려갑시다. 자, 집중. 조금만 집중. 뛸 거야. 조금만 참아.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유리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서 2 더하기 3, 3이 있어.
A 더하기 B 3인데 A랑 B가 1이죠. A가 2지, B가 3이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못 섞이잖아요. 곱하기 할 때 빼고. 이해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어. 둘 다 이 벡터가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평행하지 않아. 즉, 스칼렛을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럼 봐. 만약에 n배의 A 벡터에다가 n배의 B 벡터를 했는데 이게 0벡터야. 그럼 얘 0점일 수도 없어. 스칼렛을 못 나타내니까. 아니면 n배의 A 벡터 더하기 n배의 B 벡터가 n 다시 A 벡터 더하기 n 다시 B 벡터가 나타내면 얘랑 얘랑 왜 A가 평행하잖아. 이해되는 부분. 그래서 이건 문자가 생각나. 다를 건 없습니다. n배 이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저기 뭐야 연립방정식만 잘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벡터랑 평행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 이 벡터를 K배의 A 벡터로 나타내요. 성분에서 봐봐. 질문이 있어. 자, AB가 평행해. 근데 A 벡터를 선생님이 만약에 A1, A2라고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B 벡터를 B1, B2라고 쓰잖아. K배라는 건 K의 A1을 하면 기본이 된다는 거죠. 이게 K배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K의 A2를 하면 B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얘기를 다시 쓰면 이거니까 비율이 같다는 얘기야. A1분의 B1이 A2분의 B2가 같다는 얘기가 K의 같다는 얘기. 이렇게 쓰면 돼요. 금방 나와. 성분이 같다는 얘기.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거기 유형 표현까지 풀어보시면 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내적을 좀 해봅시다. 잠깐 쉴게요.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을 보겠습니다. 솔직히 벡터는 얘가 다 해먹는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앞에서 우리가 푼 문제들 중에서는 그냥 딱 아까 내쌤이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여기서부터는 계산도 좀 더러워집니다. 자, 내적은 뭐냐면 덧셈이랑 뺄셈이 있었잖아요. 곱셈이 없죠. 그래서 이제 A하고 내적 B라는 게 있습니다. 곱셈처럼 동그라미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벡터 하나 있어요. 시점을 맞춰줍니다. A라는 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B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둘이 이루는 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의는 이겁니다.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B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해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바닥에다가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 하나 생기죠. 요만큼.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계산한 거. 이게 되죠.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간다라는 건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길이에다가 이거 곱해서 똑같다라는 얘기죠. 저게 내적입니다. 이게 다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각이 만약에 60도보다 크면 뭐 이건 상학하면서 요새 하고 있을 테니까 각변환이라는 거 이런 거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녀석의 성분이 A1, A2고 자, B라는 녀석의 성분이 여기 말고 성분이 B1, B2다. 이렇게 되면 A 내적 B를 성분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을 그냥 곱하시면 돼요. A1, B1, A2, B2 이렇게 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증명을 하는 건데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 보기에도 이 증명이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개의 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 둘을 여기다가 접목시켜서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이다. 어떻게? 자, 코사인 세타는 이거잖아요. 크기로 나눠.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가 되죠. 근데 성분이 나타내지면 여기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루트 A1의 제곱, A2의 제곱에다가 루트 B1의 제곱, B2의 제곱분의 자, 성분이면 A1, B1, A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뭐 거의
얘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시험 범위가 딱 정확하게 어디까지야? 벡터가 다 들어가? 아니면 내적까지는? 내적까지만이라고? 그 뒤에 만약에 직방이랑 원방은 안 들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내적까지면 가계 크기까지만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애매하네. 그거 혹시 언제 알게 되니? 일단 뭐 그래봤자 뭐 한두 개 정도만 안 풀면 돼서 아닌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비슷하게 가네요. 그거 한 두세 개니까 많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하죠. 일단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이때까지 하고요. 너 따로 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뭐 오늘 나간 거 숙제한 거 하랑 그 다음에 직방이랑 원방하고 그 다음에 2차 곡선 뒤에 그 접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2차 곡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쌍곡선, 타원. 네. 타원은 했구나. 타원과 접선을 했죠. 근데 쌍곡선, 포물선에 접선을 했구나. 타원이랑 쌍곡선에 접선을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슈법이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또 똑같이 다 들어갈 텐데. 아무튼 이겁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산에서 내적에서 내적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봐봐요. A 내적 B는 B 내적 A입니다. 아까 내가 그랬죠? 저쪽으로 내려주시고 내도 상관없다. 어차피 크기로 가는 거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런 법칙. 자리를 바꿨어요. 이해되실까요? 책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죠. A 내적 B 벡터랑 더하기 C 벡터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분배가 된다는 얘기죠. A 내적 B, A 내적 C 가능합니다. 분배 법칙. 근데 반대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묶는 걸로도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거꾸로도 마찬가지. 만약에 A 내적이랑 B 내적에다가 C 내적을 할 거예요. 그럼 이게 A 내적 C 하고 B 내적 C 이렇게 가능하다는 이해되실까요? 스칼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K배에 A 내적 B를 할 거야. 이 내적하는 값은 뭐가 나와요? 봐봐. 크기니까 상수가 나와요. 스칼라가 나온다고. 내적한 결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그럼 여기도 숫자겠죠? 이렇게 곱하나 아니면 K배에서 A에다가 내적해서 B를 하나 아니면 K를 지금 빼도 돼요. A에다가 내적에 K배의 B를 해도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이것도 결합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4페이지 지금 앞에 다시 개념하고 있어요. 우리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 메뉴 나와 있죠? 그 두 평면의 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해서 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양수일 때 보통 결정하고 마이너스이면 음수니까 각을 빼겠죠. 근데 그건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뭐라고? 니네가 상함수 할 줄 알지? 시험 범위가 상함수인데 표현하니라 이런 건 할 줄 알겠지.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면 둔각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풀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많이 쓰는 거. 자, A 벡터랑 B 벡터 수직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자, 둘 다 0벡터 아닐 때. 둘 다 0벡터가 아닐 때. 뭐야? 질문 A 내적해서 B 하면 뭐 나와? 코사인 값에 뭐가 들어가냐? 90도가 들어가지. 코사인 90도가 얼마야? 이걸 왜 고민하죠? 0이죠. 이 사람도 큰일 났어. 이거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웃을 일이야? 중딩한테 물어봐도 답이 나오는 거를 2분의 파이라고 안 해서 그런 거야? 근데 너무 후도법에 젖어 있어? 이제 90도 이런 건 안 들려? 0입니다. 둘 다 0이 아닌데 0이면 두 개 수직이다라는 거.
볼게요. 자, 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 나오니까. 얘는 만약에 평행이에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지? B 팩터가 K배의 A 팩터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 얘기에서 A 내적 B를 하면 보통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질문이 있어. 여기서 A 내적 A를 하면 뭐가 나와요? 그냥 얘가 나오죠. 맞죠? 가 0이야. 같은 방향이잖아, 이렇게. 각이 이루는 게 0이야. 뭐 여기 1이니까 AA 이렇게 나오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네 둘이 얘 B에다가 넣어서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 K배의 A의 제곱이 나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죠. B가 반대 방향이에요. B가 반대 방향이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나오죠. 계속해서 음수면 뭐라고? 반대 방향.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도 나온다. 이것도 필충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씁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평행하잖아? 그럼 이렇게 써요. 이걸 한꺼번에 쓴 거야. A 내적 B를 이렇게 씁니다. 뿔마 A, B 이렇게. 왜? 평행한데 같은 방향이면 여기가 플러스겠지. 평행한데 반대 방향이면 K가 음수래매.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들아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평행이야? 이렇게 가는 거 괜찮아. 근데 막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평행인가? 이거 모른다고.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계산이나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가서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유형 9입니다. 60페이지. 너무 하기 싫은 티가 나는데? 이렇게 하기가 이렇게 싫어? 아니면 너무 시끄럽나? 다 아는 건데 막 선생님 설명해서 그런 거야?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자, 보죠? 여기서는 또 특히나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도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체크한 것처럼. 잘 됐네. 사각함수랑 같이 하는 거니까 사각함수 섞어서 같이 공부하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천분 AB를 지름으로 한 원이 있습니다. 여기 A, 여기 B, 중심, 여기 O, 이제 반지름, 지름이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팩터를 하나 잡았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었네요. 여기가 P라는 팩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8이래요. 이렇게. 그럴 때 AB 내적 AP를 계산해줬나?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면 여기 6이죠. 근데 여기 각이 있죠. 세타. 지금은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직각이잖아요, 얘들아. 여기 지름이니까. 그죠?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여기 5분의 3이죠. 그럼 끝났잖아. 어떻게 하면 돼? AB의 길이가 10, AP의 길이가 6,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푸시면 되죠. 36인가요? 괜찮아요? 할만하죠? 솔직히 여기서 계산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형 10, 417번 볼까요? 자,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는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3. 이 벡터는 2,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하고 내적 B를 할 거예요. 근데 걔가 17이 나왔어. 뭐 어려운 거 아니죠? A 내적 B 하면 뭐 나와요? 할 거니까 2x 마이너스 3에 3x 마이너스 1이 17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2x에서 9x 빼니까 7x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A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7x가 x는 마이너스.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내정의 저기만 잘 알고 있어도 풀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냥 할 수 있으면 직방이랑 원방까지 할게요, 설명은.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법이 결정되면 뭐 안 푸신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 푸시고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1번. 이런 얘기야. 포물선이, 포물선 나오네요. 2의 x제곱이 있습니다. 요거 위에 있는 두 점 PQ에 대해서 5에서 5P 대적 5Q의 최소값이에요. 이제 이런 게 우리의 활용 문제죠.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이 참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데나 내가 잡아. 여기다가 P를 잡을게. 여기다가 Q를 잡을게.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내적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의 최소값으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렇게 잡으면 되죠. 여기를 내가 A, P, P 제곱으로 잡을게요. 성분. 여기는 Q, Q 제곱으로 잡을게요. 성분. 괜찮아요? 내적을 한번 해볼까? 여기. 그럼 뭐야? 곱하니까 P, Q 더하기 P 제곱, Q 제곱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맞죠? 선생님이 이상한 거 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위에 있는 두 점 PQ에서 원점에서 이거의 최소값. 자,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PQ라는 값을 선생님이 잠깐 T로 놓을게요. 이게 뭐 양수일 수도 있고 무수일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향이면 양수, 반대 방향이면 무수니까. 괜찮죠? 얘를 T로 놓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T제곱 플러스 T가 돼요. 근데 이건 모든 실수가 다 되지 않아요? 아무거나 더 넣어도 되는 거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요? 네, 완전 쉽게 만드세요. 최소값이 끝.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봤던 패턴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가게 이루는 크기 나오고 423. 보세요. 두 팩터 AB가 이루는 가게 크기가 45도예요. 세타가 45도. 그 다음에 A의 크기가 3. 자, B의 크기가 4루트 2.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에다가 B 대적하고 2의 A의 빼기 B의 크기의 대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잘 봐요. 보세요. 자, 이거 어떻게 풀죠? 아까 뭐라고 했어? 분배 법칙이 가능하고 결합 법칙이 가능해요. 심지어 내가 이것도 알려줬어. A랑 A 내적하면 뭐 나온다고?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고.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써요. 봐요. 자, 여기를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2의 A의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그러면 여긴 2의 A 내적 B, 여긴 A 내적 B. 뺄 거니까 여기가 A 내적 B. 두 개의 A 내적 B에서 하나의 A 내적 B를 뺄 거라고. 하나. 마지막에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 여기. 뭐만 안 나와 있어. 이것만 안 나와 있어. A 내적 B를 계산해보면 나와 있네. 3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이렇게 사라지는 거? 여기 12. 그럼 끝났잖아. 자, 2에 3의 제곱 더하기 12 빼기 제곱하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셈공식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대신 요것만 조심하시면 여긴 같은 건 제곱이고 같은 건 제곱이고 내적이다라는 이런 연산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에요.
자, 유형 13번으로 갑시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제일 많이 나오고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 근데 그럴 수 있어. 언제였더라? 재작년인가? 작년은 아니고요. 재작년에 기아에서 화학함수 활용이랑 시험법에 갔잖아요. 지금 활용이 시험법에 들어갔잖아. 근데 기아가 벡터잖아.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나와요. 기아 시험 문제. 놀라지 마시고. 아니, 형이 나오잖아. 아니, 학교에서 배웠잖아. 기아잖아. 코사인 법칙이 나올 수 있죠. 나와요, 진짜.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왜? 여기 각이 다 코사인이거든, 지금.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쓰는 거 나옵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어. 나온다고. 428번 볼까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A 벡터가 얘가 1,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두 벡터 A, B 요거랑 2A 빼기 B 요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볼까요? 이제 이건 성분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A, B를 계산해보자. 자, 우리 더해요.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요. 자, 2A 빼기 두 배 하면 2에 마이너스 2 해서 뺄 거야. 그러면 여기 5, 그 다음에 뺄 거야.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공식을 적어볼까요? 크기로 가는 거야. 여기 크기에다가 이거 크기에다가 뭐라고요? 네, 요거 내적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크기 얼마? 루트 4 더하기 9 에다가 얘는 크기 5. 자, 내적합시다. 짠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돼요?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 봐봐. 뭐라고 써있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돼 있잖아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내가 지금 코사인 세타 구하고 있는 중이잖아. 맞아요? 왜? 여기 마이너스니까. 얘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2 나오거든요. 이게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야. 그럼 답이 루트 13분의 2야, 2번이야, 5번이야? 질문인데. 자, 봐봐. 얘네들이 내적해서 음수 나왔지. 그럼 뭐라고 했어? 이렇게 된다 그랬지. 둔각이야. 이게 세타야. 180도면 얘가 음수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물었으니까 양수로 가셔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선수도 나온다고. 답은 5번이에요. 2번이 아니고. 물어본 거 잘 봐야 돼. 질문이 뭔지를 확인하고 푸셔야 됩니다. 자, 유형 14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잘 봐. 만약에 어떤 A 벡터랑 더하기 B 벡터의 제곱이 있다고 했어. 크기. 둘 더했는데 크기 제곱이야. 자, 다시 얘기한다. 우리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A 벡터 내적 A 벡터는 그 벡터 크기 제곱이야. 맞지? 그럼 얘도 이거 아니야? 아, 얘도 여기다가 내적 이거라는 거라고. 맞아? 그럼 전개하라고 했잖아. 아까 내가. 어떻게? 얘랑 오케이. 제곱. 이렇게 두 개. 여기는 절대값으로 쓰면 안 되고 내적.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니. 저걸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요. 자, 431번 볼까요? 이거를 사용한 431. 자, 벡터 AB에 대해서 A의 크기가 4야. 그 다음에 B의 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A 빼기 3B의 크기가 13이야. 이렇게 됐을 때 A랑 B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사인 세타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해볼게요.
얘들아, 이루는 각이 됐을 때는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 나오지 않아요. 이해했어? 화학값에서 배웠잖아. 0부터 파이까지는 전부 사인 양수잖아. 선생님, 얘들아, 이루는 각이면 이걸 얘기하지, 이걸 얘기하지, 이걸 얘기하진 않잖아요. 180을 넘어가야 사인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전부 다 양수야, 무조건. 알겠지? 풀만 쓰지 마. 그거같이.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뭘 구하라고? A, B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난 이게 필요하거든. 코사인 세타가 A의 크기, B의 크기, A 내적. 얘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나 지금 이 위에 걸 몰라. 그래서 이걸 여기다 쓸 거예요. 얘를 제곱해. 그럼 13은 A의 벡터에서 B 벡터 3개를 뺀 거에 제곱이죠. 제곱하면 이거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고? 이렇게. 3B 내적 A 크기 3B 내적 이렇게. 그리고 얘가 뭐라고? A의 크기 제곱에 마이너스 6의 A 내적 B 하고 9의 B의 크기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집어넣어. 자, 13은 16에다가 마이너스 6의 A 내적 B 하고 9 돼요? 그럼 얘가 25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A 내적 B가 2가 나오겠죠. 맞나요? 근데 이제 여기다 넣어. 이게 얼마라고? 4래잖아. 이게 얼마라고? 1이래잖아. 여기 2겠네. 여기 2분의 1이겠네. 그럼 사인 세타 얼마야? 뻔하잖아? 2분의 1로 쓰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함수가 겁나 많이 나올 수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잘 가냐? 자, 유형 15번 볼까요?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유형 15는 할만합니다. 자, 0벡터가 아닌 득벡터 AB에 대해서 수직이면 내적이 0, 평행하면 요거 이렇게 되겠죠. 수직 말고 평행 하나 풀까? 수직은 쉬워서 그냥 내적해서 0만 나오면 되잖아. 두 개 다 나와 있는 문제 있네요. 437번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벡터가 있는데 A 벡터는 이거예요. 5,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는 뭐냐면 1, 마이너스. C 벡터는 X,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C 벡터 빼기 A 벡터 하고 B 벡터는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A 벡터와 C 벡터는 수직이 됩니다. 그럴 때 C의 크기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자, 여기서 C 벡터 빼기 A 벡터의 성분을 한번 물어보죠. 여기서 얘 빼면 돼. 그러니까 이게 X-5, Y 평행하다며 선생님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요거의 K배 하면 얘가 되래. 그러면 이렇게 나눠. 1분의 X-5가 마이너스 2분의 Y야. 나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야. 괜찮아요? 자, 여기다가 K배 하면 이거래. 여기다가 K배 하면 이거래. 그럼 나누면 같을 거 아니야. 이게 K이지 않냐. 성분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 저렇게 푸는 게 편합니다. K 없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분 수직이면 0이래. 수직이면 A랑 C랑 수직이. 그러면 A, 내적 C를 합시다. 곱하면 너무 쉬운데? 5, X 플러스 0이 0이죠. X가 0이네. Y가 10이죠. 그런 얘기. C의 크기 얼마? 10이겠죠. C가 0,10일 테니까.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어요. 자, 유형 10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예요. 삼각함수의 활용을 사용하는 문제. 형태.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신발끈이 나옵니다. 신발끈 들어본 적 있죠? 신발끈 형태가 여기 나옵니다.
꽝이 안 들어간다고? 벡터 전체가 아니야? 예적까지만이라고? 되게 애매한데?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얼마 안 되니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그 유형 16 문제가 몇 개 안 되긴 하지만요.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39번이 세 점의 좌표를 주고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걸 신발끈은 풀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 A라는 좌표가 있고요. 여기 B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 C라는 좌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좌표 3개가 있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렇게 다 옮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원점으로 옮겨. 그러니까 평행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옮겨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요 벡터를 A라고 할 거야. 요 벡터를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B 벡터고 여기도 A 벡터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X라고 하고 여기 Y라고 하는 거죠. OXY 넓이나 ABC의 넓이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요각이랑 요각도 같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좌표를 주면 그걸로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질문.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뭐예요? 여기 세타면 얘들아, 저 삼각형 ABC의 넓이가 삼각형 OXY의 넓이랑 같아서 이게 2분의 1의 A의 크기에다가 B의 크기하고 사인 세타. 맞아요? 사인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가 이거죠.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내적 B.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사인을 바꾸려면 여기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들어가죠. 이게 사인 자리에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걸 내가 할 필요는 없고 외울 거야, 이제. 그럼 여기다 얘를 넣어요. 이게 되죠. 1 빼기 A의 제곱에 B의 제곱분의 A 내적 B의 제곱이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얘가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2분의 1 하고요. 자, 루트.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뭐예요? 제곱이 되죠.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얘랑 곱해지면 뒤에 것만 남죠. 빼기 A 내적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AOB의 넓이가 이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성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 성분으로 계산하는 건 이것도 외우세요. 이게 같은 얘기인데 여기 만약에 성분 좌표로 나오잖아? 여기다가 좌표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의 절대값에 A1, B1, 반대. A2, B2, A1, B2 빼기 A2, B1. 요게 신발끈이죠. 이게 신발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벡터 계산에서. 자, 여기다가, 안 할게요. 여기다가 성분 집어넣어서 제곱한 것을 얘 내적한 거 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얘 외우세요. 자, 그럼 봐봐. 만약에 거기에 439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봐봐. A가 1,1이고 B가 마이너스 1,3이야. C가 마이너스 3,-1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구해? 내가 방금 뭐라 했어? 이렇게 구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A, B 벡터를 구하세요. 이거 우리가 A 벡터라고 하잖아.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거다. 잘 봐. 얘에서 얘 빼는 거야. OB에서 OA. 그러면 마이너스 2,2예요. 그 다음에 AC를 구하세요. 이게 B 벡터예요. 그럼 뭐예요? 얘에서 얘 빼는 거야. 마이너스 4, 얘에서 얘 빼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얘들 이거 나온다고요? 삼각함수의 활용이랑 같이 나오는 거라서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여기 써있잖아. 대각선 크로스 신발끈 이렇게 곱하면 4
빼기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8. 이거 나와요. 진짜야.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되실까요? 자, 그 다음 얘기는 일단 설명만 한번 해고 다시 앞으로 가서 어디냐면 여기요. 요 54페이지로 다시 가서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설명만 일단 해보고 만약에 니네가 풀을 수 있으면 풀어보고 시험 범위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안 푸셔도 되고 결정되는 대로 특방이랑 원방에 대한 설명만 일단 해줄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여기 있는 사용하는 팩터들을 사용해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해보세요. 시간이 살짝 애매하고. 자, 직선의 방정식 우리 배웠잖아요. 1학년 때 배웠어요. 설마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점 하나랑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형들은 원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자체라는 게 있어요. 직선의 정의는 그냥 고등선이야. 그래서 여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녀석이에요. 기울기. 기울기 정의가 뭐예요? x의 증가는 분의 y. 맞죠? 이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고 죽어주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x1, y1을 지나요. 잘 봐. 내가 1학년 때 배우는 것처럼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 이렇게 기울기가 m인 녀석이 있다고 치고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x1, y1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랜덤한 점을 하나 쳐서 p라고 놓고 여기를 x, y라고 놔서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성질을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2차고선한테 했어요, 선생님 설명. 그치, 너무 오래됐죠? 아무튼 2차고선한테 했어요, 설명을. 그럼 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P라는 점이 있으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M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M에 대한 정의를 써보세요. M은 X 빼기 X1 증가량 Y 빼기 Y1이잖아요. 얘를 정리하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직방이 나와요. 이렇게. 기울기가 M이고 X1에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고요. 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잘 봐. 이걸 벡터로 나타낼 거예요. 이제부터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다른 얘기인가 봐봐. 자,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내가 얘기했어요. 일단 설명만 하고 나중에 추가가 되면 더 설명하고 이제 유형 풀어줄게요. 자, 봐봐.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역시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요 A 벡터가 있대요. OA 벡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기울기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직선 L과 평행한 방향 벡터라는 걸 하나 준대요. 평행한 방향 U라고 주면 돼요. 네, 거기 써 있습니다. 저기 54페이지에 저평행 벡터를 이용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A를 지나고 U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U라는 벡터를 이렇게 씁니다. U1, U2 이렇게 씁니다. 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는 아까처럼 X1, Y1이랑 합쳐요. X1, Y1. 잘 봐. 그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자, 아까처럼 여기 위에다가 내가 P를 잡아요. 그럼 얘들아 AP라는 벡터와 U라는 벡터는 방향 벡터니까 평행하죠. 평행한 걸 내가 준 거잖아. 직선 L과 평행한 방향 벡터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벡터는 요 AP 벡터는 얘랑 평행하겠죠. 평행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AP 벡터를 K배의 벡터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자,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볼까요? AB 벡터 뭐야? 성분으로 나타내냐? 여기가 X, Y야. 랜덤인 점이니까. 이 위에 아무 점 잡는 거야. 얘가 X 빼기 X1, Y 빼기 Y1이에요. 그럼 K배의 U 벡터는 뭐예요? K의 U1,
K의 U2 이렇게 씁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 이 얘기는 X1 빼기 X1이 K의 U1이야. Y 빼기 Y1이 K의 U2야. 다시 쓰면 X가 X1 더하기 K의 U1, Y가 Y1 더하기 K의 U2라고 이렇게 매개변수 형태로 나타나. 책에도 있긴 한데 이게 다 생략됐어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K가 꼴보기 싫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쓰냐면 자 K는 그럼 뭐예요? U1 분의 X 빼기 X1. 여기도 K U로 나누면 U2 분의 Y 빼기 Y1. 이런 식으로. 요게 벡터를 사용한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여기 성분이 이 분모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잘 봐. 잘 봐. 얘랑 다른 건지 잘 봐. 예, 얘들아, 여기 U의 방향 벡터에서 여기 좌표가 요거라며. 그치? 그럼 얘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야? U1분의 U2지. 원점에서 시작했으니까. 맞아? 예, 잘 봐. 여기를 U2로 이쪽으로 넘겨. 아, 그럼 Y 빼기 Y1은 U1분의 U2하고 X 빼기 X1이잖아? 얘가 L미래매. 이게 똑같다니까. 이제 같은 얘기인데, 벡터로 나타날 거야, 아니야의 차이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그냥 얘를 1학년 때 걸로 풀어도 돼요. 답이 나와요. 옛날에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어. 기아가 선택 과목, 선택이 아니라 원래 해야 되는 상황일 때 모의고사 나올 때 어떤 애들은 난 진짜 벡터 못 해먹겠어 이러면서 1학년 때 걸로 미친듯이 누구보다 풀었어. 답이 나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 이거예요. 이 밑에 있는 애들이 뭐다? 방향 벡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방향 벡터만 있느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런 데 있어요. 법선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여기 원점에서 시작하는 게 맞죠. 원점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법선 벡터 이게 뭐냐면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n. 얘는 보통 a, b로 나타냅니다. 잘 봐.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지겹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법선 벡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ap랑 이거랑 수직이겠지. 여기서는 ap 벡터랑 m 벡터랑 수직이겠죠. 그러면 m 벡터에다가 내적 ap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죠. 자, AP 벡터 뭐라고? 이거라고. n이 뭐라고? 이거라고. 그럼 얘랑 얘랑 내적하지. 자, 다시. AP 벡터가 뭐라고? x 빼기 x1, y 빼기 y1. 그 다음에 m 벡터가 뭐라고? a,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냐? 곱해. 이렇게. a에 x 빼기 x1. b에 y 빼기 y1이 0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이거 뭐야? 일반형. 이거 표준형. 표준형. 그죠? 표준형은 성질이 나와 있어. 기울기가 이거야 2점 지나가. 얘는 안 나오잖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일반형. 직선에서. 저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좀만 견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얘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얘가 L1이야. 얘가 L2야. 이렇게 지나가. 그치? 그러면 얘랑 평행한 여기에 얘랑 평행한 U1이 있겠지. U1 벡터. 그치? 그리고 얘랑 평행한 내가 시점을 맞춰줄게. 이렇게 되는 U2 벡터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세타면 얘네 둘이 이루는 각도 세타지. 맞아? 그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얘네 둘의 형태를 이렇게 준다고. 어떻게? 야, 얘가 U1 분의 x-x1 U2분의 y-y1 이렇게 주고 얘를 V로 할게. V1 분의 x-x2는 V2분의 y-y2 이렇게 준단 말이야. 오케이? 뭘 물어본다고? 야,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방향 벡터, 여기 방향 벡터 뭐야? 여기 U2는 V1, V2겠지? 여기 U1은 이거겠지? 얘네들이 이루는 값을 구하는 거야. 아까 뭐 예적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잘 봐. 얘가 요점에 만나는 걸로 할게. 요 L1이랑 수직인 법선 벡터 있겠지. 짠짠. 이렇게. 법선 벡터. 요게 N1. 맞아? 그 다음에 얘랑 또 수직인 애가 있겠지. N2. 이렇게. 짠짠. 이렇게 되는 애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길면 안 돼. 이해했어요?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모를 것 같아. 질문. 여기가 얼마야? 라고 물을 거야. 잘 봐.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야. 얘랑 합치면 180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 이루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얘네 둘의 이루는 각을 구해서 이걸로 해도 이 둘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간다고 얘기가. 그럼 이제 여기 문제에 무슨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 화학함수. 직선의 기울기. 각에 대한 얘기 다 나와. 이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화학함수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다 나와. 어쩔 수 없어. 자, 그럼 질문. 자, 봐봐. L1이랑 L2가 평행해. 그럼 얘네들의 방향 벡터가 평행해? 평행하지. 근데 이건 어때? 얘네들의 법선 벡터랑 법선 벡터가 평행해? 평행하지. 맞잖아. 이렇게. 평행하면 다 같이 평행해.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좋아. 여기다 적을게. 그러면 L1이랑 L2가 수직이야. 그럼 방향 벡터도 뭐야? 수직이야. 법선 벡터도 수직이야. 이해했지? 무슨 얘기인지. 그냥 저 상황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로 나와. 자, 한 가지만 딱 더 할게. 지웁니다, 여기 다. 원방만 딱 설명하고 끝낼게.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험법에 안 들어가면 거기까지 안 푸셔도 되고, 뭐 여기 벡터까지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뭐라 안 할 테니까. 자, 원방 아주 간단합니다. 옛날에는 공간까지 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 게 많았어요. 근데 원방 문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얘들아 생각해봐. 원이 뭐라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의 방정식. 맞아요? 근데 벡터에서 이걸 하고 싶어 갑자기. 잘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랜덤으로 여기다 하나 이렇게 잡았어. 자,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네. 여기가 만약에 A, B야. 이 벡터가 있을 거야. 이 위치 벡터가. 여기 A 벡터야. 그치? 근데 자, 여기에 어떤 P라는 점이 있어. 여기 X, Y야.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이 AP의 크기가 R이기만 하면 돼. 끝. 이게 원방이야. 다야. 원래 이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된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잘 봐. 이게 뭐라고? 내가 다시 쓰면 이게, OP 빼기 OA의 크기가 R이지. 맞니? 그치? 이게 성분으로 뭐야? 즉, AP 벡터를 성분으로 써봐. 뺄 거 아니야. 얘가 X-A, Y-B지. 크기가 뭐라고? 이거잖아. 루트 X-A 제곱에 Y-B의 제곱이 R이라고. 양변 제곱해봐. 원방이잖아. 같은 얘기라니까?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여기에 조금 까다로운 애가 하나 있어. 이게 원래 니네가 1학년 때도 이걸 배웠는데 이것만 기억해줘. 원이 있다? 지름의 양끝점이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여기랑 여기를 좌표를 줘. 벡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P가 있어요. 자, 여기 좌표가 만약에 X1, Y1이야. 여기 좌표가 X2, Y2야. 여기가 X, Y야. 니네 이거 배우고 있어? 1학년 때 배운 거야, 진짜. 원방할 때 이걸 우리가 배웠어. 뭘로 했냐면, 얘랑 기울기가 E-1이다 배웠어. 이렇게. 얘랑 기울기.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에다가 곱하기 X 빼기 X2분의 Y 빼기 Y2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배웠었어. 근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잘 봐! 이게 나와.
이게 원방이 나온다. 이렇게. 1학년 때 배웠어. 근데 이걸 되게 깔끔하게 끝낼 수 있어. 봐봐. 여기 벡터가 있지. AP라고. 그 다음에 BP라고 있지. AP 벡터랑 BP 벡터가 수직이지. 맞아? 수직이라면 써있잖아. 자, AP 벡터 성분 뭐야? X 빼기 X1, Y 빼기 Y1이야. BP 벡터 성분 뭐야? X 빼기 X2, Y 빼기 Y2가 얘네들이 내적하면 이거잖아. 수직이니까. 바로 나온다고. 1학년 때 방법, 벡터로 푸는 방법. 시험에 나와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1학년 때 거를 풀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1학년 때 걸 그냥 푸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래는 좀 더 어렵게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직선이랑 원도 배웠잖아. 이게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니네가 1학년 때 배웠었던 직선이랑 원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아. 차라리 1학년 때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여기 그냥 벡터로 사용하는 것 뿐이야. 이해되셨나요? 시간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빠진 분들은, 못 들은 사람들은 앞에 것까지 풀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냐?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대신에 좀 많이 풀어와. 알겠지?